챗GPT만 써도 되는데 왜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클로드에 열광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로드를 단순히 또 하나의 AI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클로드는 글쓰기, 문서 분석, 업무 자동화, 그리고 코딩 없이 앱을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AI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딱 10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AI에서 클로드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클로드의 장점과 단점, 또 꼭 알아야 될 핵심 무료 기능 3가지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챗 GPT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클로드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클로드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출신 연구진들이 창업한 엔스로픽에서 개발한 AI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들이 클로드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글쓰기 능력과 인간미. AI를 사용하면서 이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실 것 같은데요. AI에게 글을 써달라고 했는데 내용은 괜찮은데 왠지 AI가 쓴 티가 너무 난 경우 말이죠. 문장은 매끄럽지만 딱딱하고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로드는 조금 다릅니다. AI 특유의 어색한 표현을 줄이고 사람이 직접 고민하면서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해 줍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 또 크리에이터들, 유튜브 대본, 또 블로그 글, 강의한 책 원고처럼 긴 글을 작성할 때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모호하면 클로드는 다시 물어봅니다. AI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AI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 계획자죠? 라고 질문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챗GPT는 보통 2박 3일 가족 여행이라고 가정하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처럼 답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답을 해주죠. 반면 클로드는 몇 박 며칠인가요? 혼자 가시나요? 가족과 함께 가시나요? 자연을 좋아하시나요? 처럼 필요한 정보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질문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라면 클로드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충 질문해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확장성이 좋습니다. 클로드는 노션,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강의 문의 메일만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메일을 분석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챗GPT 책 원고 찾아서 요약해줘 라고 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찾아서 분석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코딩을 전혀 몰라도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앱 하나 만들려면 개발자를 섭외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출석관리 앱 만들어줘, 가게 웹 만들어줘 하면 클로드가 직접 만들어줍니다. 이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요. 복잡한 프로그래밍, 문법을 몰라도 돼요. 내 아이디어와 느낌, 즉 바이브를 전달하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만들고 수정해줍니다. 특히 아티팩트 기능을 활용하면 결과물을 클로드 화면 안에서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서 개발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라도 나만의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워크, 클로드 코드 같은 도구들과 결합하면 클로드가 혼자 팀을 구성하고 단계별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역할까지 합니다. 계약서 검토, 디자인 제안, 코딩 작업 체계적으로 다 처리해줍니다. 좋은 점만 얘기하면 섭섭하죠. 단점도 솔직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면 월 $100 수준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쓰는 용도라면 괜찮지만 업무에 깊이 활용하려면 이 부분은 미리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미지를 직접 생성할 수 없어요.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처럼 포스터나 지브리 스타일의 재미있는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주는 것은 클로드가 못합니다. 사무적인 차트나 그래픽은 잘 만들어주지만 감성적인 이미지 생성은 다른 AI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기능과 용어가 너무 많아요. 클로드를 사용하다 보면 토큰, 프로젝트, 스킬, 코워크, 아티팩트 등 처음 듣는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클로드를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들은 뭐가 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검색에서 클로드 검색해 보시죠. 클로드 사인 나오나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하셔야 되는데 구글로 회원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계정을 선택하고 계속 누르면 됩니다. 저는 유료 계정도 있지만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계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무료 요금제라고 나오죠. 여기에 사이드바 닫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바 열기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새 채팅부터 시작해서 디자인까지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대화했던 리스트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게요. 질문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온다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하게 선물을 찾기 위해서 선물 추천해 줘 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면 클로드는 단순한 질문 같은 경우는 클로드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가이드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 가족, 또 어떤 선물인지, 생일, 그리고 5만 원 이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칠순을 맞은 어머니께 드릴 5만원대 선물 추천해줘. 어머니는 등산과 꽃 가꾸기를 좋아하셔? 라고 전송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누가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원하는지 한두 가지만 더 붙여도 답변의 품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질문했을 때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 상품 추천 리스트가 전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제 클로드의 세 가지 기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하면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영화 요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 이름만 입력할게요. 요즘 나온 영화 중에 오디세이가 있더라고요. 오디세이 입력했습니다. 영화 이름만 입력했더니 이렇게 대표적인 포스터 이미지 3장과 영화 제목, 개봉 연도, 줄거리 요약과 영화 평점이 나왔네요. 원래는 새 채팅 눌러서 영화 이름 입력하면 포스터가 나오고 영화 이름 나오고 뭐 줄거리 나오고 이런 지침을 매번 줬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만들면 같은 설명을 매번 반복하지 않아도 지침을 한번 저장해 두면 클로드가 그 정보를 참고해서 맞춤형 답변을 줍니다. 제가 만든 프로젝트의 영화 요약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어떻게 지침을 줬는지 한번 볼게요. 역할, 너는 영화평론가야. 그리고 지침은 영화 포스터 이미지 3장, 그리고 영화 제목, 개봉 연도, 줄거리 요약, 영화 평점. 하단에 영화 제목을 입력하면 위 형식으로 출력해주고 다른 내용은 나오면 안 돼. 이렇게만 입력했더니 영화 이름만 입력하면 지침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여기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새 프로젝트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새 채팅 누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든 프로젝트 리스트가 나오는데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누르면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한 식단 장보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가족 식단 및 장보기 관리라고 써보겠습니다. 목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저는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 자,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것은 무료 사용자는 프로젝트를 5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우리 가족 구성은 4인 가족이야. 부부와 중학생, 자녀 둘. 평일 저녁은 보통 4식구가 함께 먹어. 꼭 지켜야 할 점은 둘째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갑각류가 들어간 메뉴는 절대 추천하지 마.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줘. 음식 취향은 채소를 골고루 넣은 한식 위주의 집밥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무 낯선 재료보다는 익숙한 재료로 부탁해. 현실적인 조언은 평일 저녁은 3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메뉴면 좋겠어. 한 끼 식재료비는 2만원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 집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가스레인지가 있어. 이렇게 지침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입력하는 거는 어렵죠? 이 프롬프트는 제가 설명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복사해서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지침 저장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새 채팅 누르신 다음에 프로젝트에 들어가려면 왼쪽에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 프로젝트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방금 전에 만든 프로젝트명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평일 저녁 메뉴 5일치를 짜줘. 전송. 메뉴를 짜줬는데 거기 지침에 갑각류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맵지 않은 구성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메뉴를 정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 재료비는 2만원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 재료비까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에 아침 메뉴 추천해줘, 점심 메뉴 추천해줘 한다면 지침을 참고해서 맞춤형 답변을 해주겠죠. 두 번째는 커넥트 기능인데요. 클로드에 다른 앱을 연결해서 클로드가 직접 열어보고 대신 일을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커넥터도 플러스 버튼 누르면 커넥터가 보이는데요. 저는 지메일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커넥터 추가에 보시면 커넥터 둘러보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어떤 앱을 연결할 수 있냐면 가장 인기 있는 게 구글 드라이브고요. 슬랙, 구글 캘린더, 지메일, 캔바, 마이크로소프트 365, 피그마, 노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네요. 전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연결. 그럼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선택하고요. 계속 됐어요. 연결됐는지 확인하려면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다시 커넥터 들어가면 연결된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메일과 구글 드라이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려면 비활성화 하셔도 되겠죠? 자, 이제 연결됐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찾아서 요약해 달라고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젠스파크 관련 파일을 모두 찾아서 문서 요약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클로드가 구글 드라이브 접근하려고 하는데 항상 허용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젠스파크 관련 파일을 찾아서 이렇게 요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지메일도 해볼까요? 지메일에서 7월에 온 협업 제목으로 온 이메일 리스트 뽑아줘. 네, 그럼 7월 달에 협업과에 관련된 이메일 리스트를 볼 수 있죠. 또 누구한테 왔는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메일에 가려면 꼭 지메일을 또 접속해야 되잖아요. 여기 링크 주소까지 입력해 달라고 해볼게요. 링크 주소까지 넣어줘. 엔터. 네, 제목과 보낸 사람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그 메일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 세 번째는 아티팩트 기능입니다. 새 채팅을 눌러볼게요. 왼쪽에 보게 되면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메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티팩트는 클로드에게 요청한 결과물을 화면에 직접 보면서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앱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를 만들 때 결과물을 보면서 수정할 수 있는데요. 새 아티팩트 선택한 다음에 저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앱을 프로그램 언어 없이 자연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이렇게 입력하면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감정 버튼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명언을 제공하는 앱을 만들어줘. 그리고 감정 버튼은 4개인데 기쁨, 슬픔, 지침, 불안, 이하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입력해 볼게요. 전송. 기획안을 먼저 만들어 줬네요. 쭉 읽어본 다음에 마음에 드신다면 네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더 추가할 내용 있으면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위와 같이 만들어 줘. 엔터 쳐볼까요? 네, 오른쪽에 앱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기쁨, 슬픔, 지침, 불안 기쁨을 눌러볼까요? 기쁨은 크기보다 자주 찾아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네요. 마음에 담기 누르면 다시 첫 화면으로 들어오고요. 이번엔 불안 선택하면 숨을 크게 들이쉬어보자. 지금 여기 당신은 잘하고 있어. 다른 편지 꺼내보기 선택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네요. 다른 편지 꺼내기. 불안의 다른 명언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마음에 담기. 네, 이렇게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
선택한 다음에 이 HTML을 PC 카톡으로 보내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됐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클로드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인 스킬에 대해서는 워낙 강력한 기능이라 조만간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다뤄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바로 클로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 세팅부터 시작해 보세요. 앞으로도 AI를 가장 쉽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클로드가 어려우신가요? 왕초보를 위한 누구나 아는 나만 모르는 클로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댓글 링크를 확인하세요.